먼 걸음 해주신 작가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 노중훈 작가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 노중훈 작가님 인사 좀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러리 토크를 진행해 주실 노중훈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 노포 자료들 기증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풍경의 안쪽이라는 책도 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전시가 종이의 봄나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만들어진 전시인데 종이의 여정에 여행 작가님과 그 다음에 종이와 관련된 공예 작가님들, 디자이너님, 화백님 모시고 오늘 좋은 자리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중훈 작가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은 키가 좀 낮아가지고 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여행작가 노중훈이라고 하고요. 종이 유물하고 또 종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전시회에서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순서를 조금만 바꿀게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원래는 여기 총 11분의 작가님들이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하셨었고 지금 6분이 와 계신데 먼저 일일이 소개해드리고 한 분의 인사를 먼저 받기로 했는데 그 김현주 작가님이 지금 다른 일정, 오늘 다른 전시가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 그래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김현주 작가님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인사 한 말 듣고 아깝지만 좀 보내드리고 본격적으로 순서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김현주 작가님은요 나무에게서 나무로라는 설치 작업으로 이번 전시회에 참여를 하셨는데 오늘 마침 그 다른 전시가 잡혀 있어가지고 부득이 일찍 자리를 뜨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한지 작업하고 있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작은 개인전 오프닝이 서울에서 4시부터 있어서 그래가지고 먼저 자리를 떠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번 전시에 저는 한지를 2013년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한지 트레이, 뭐 휘어지는 한지 트레이, 뭐 한지 파우치, 그 다음에 요새는 숲에서 부는 바람 한지 부채라는 생활 공예품을 만들어서 국내외 활발하게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주를 다니면서 한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고 응용을 해가지고 조형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는 산 형태의 입체 조형, 그 다음에 나무에서 나무로라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게 입체적인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나무 한 그루가 한 장의 종이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닭죽을 본드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입체적인 형태를 구성한 게 아니고 그냥 닭 서미와 물만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하고 실험을 해서 다른 불순물 없이 한 장의 한지가 입체적으로 되는 그런 작업들에 요새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또 프리즈 아트페어에서 오늘이 프리즈 삼청 나잇인데 그때 제가 협업하고 있는 논픽션이라는 브랜드랑 같이 이번에 삼청 나잇에 전시를 하고 오늘 오픈을 하는데 거기도 이런저런 실험을 한 한지 작업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근처에 북촌이나 이런 데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들러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세요. 네, 어쩔 수 없죠.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생님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게 돼서. 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갤러리 토크에는 이제 5분의 작가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현이 좀 경박스럽긴 한데요. 제가 어디가 잘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좀 쫄립니다. 너무 경력들이 화려하시고 이력이 대단하시고 한 분야에서 오랜 세월 애를 많이 써오셨기 때문에 조금 쫄리는데요.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너무 많아요. 뭐 이력이나 뭐 너무 화려하셔가지고 그래서 뒤에 걸려 있는 배너 통해서 자세한 건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신 지호 분야의 대한민국 명인이시죠. 전통 한지 공예를 전승하시는데 힘을 쏟고 계신 김원자 명인님 귀한 발걸음 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그리고
박대성 화백님이신데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수묵화 대작을 많이 생산해내시고 한국화의 세계화를 이끈 작가님이신데요. 소산 박대성 화백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는 신지은 작가님인데요. 지승 기법을 오랫동안 익히셨는데 어디서 익히셨냐면 조은실 노역계 연구소에서 익히셨습니다. 조은실이 이제 스승님이신 거죠? 네, 스승님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 계세요 지금. 네, 우리 조은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승님께 열심히 배우셨고 지금 뭐 액세서리, 패션, 뭐 오브제 등으로 지승의 영역을 확장하고 계시는 신지은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식사들 하셨어요? 네네. 저희끼리 아까 몰래 숨어서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귀동냥을 좀 쓰는데 저기 신지은 작가님이 지승 종이 꼬는 데만 한 달 걸린다고 일반인들이랑 배우는 걸 말씀하시는 거였겠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높고 굉장히 힘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지윤 패션 디자이너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파리 오티쿠티르 참석해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 선생님 4번이나 참석을 하셨답니다. 한국적인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패션 디자이너 이지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원자 명인님은 원주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시고 기반으로 조호익 작가님 지금 소개해드릴 우리 작가님은 전주를 기반으로 지호, 전지 등 다양한 기법을 또 전승 발전하고 계십니다. 조호익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김원자 명인님하고는 어떤 사이시죠? 아까 마이크 써주시고. 네. 예, 같은 지호공예를 하고 네.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어서 네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저보다는 앞에를 좀 바라보시면서. 네.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아까 점심 먹는데 선생님 조금 늦으셨는데 오자마자 아들처럼 너무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자 늘 배우는 존경의 대상 뭐 이런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이따가 플로어로도 마이크를 넘겨드릴 거예요. 질문을 제가 쥐어 짜내서라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좀 늦추지 말고 계셔주시고요.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사실 제가 임의대로 소개해드린 건 아니고 가나다 순위라는 점 다시 밝혀드리면서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자 명인님께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전시에 지호 함지박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일단 전시 참여하신 소감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작품 활동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저기 예전에는 한지개발원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좀 활동 면에서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한지문화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옛날에는 한지개발원인데 그래 우리 이사장님이 이런 전시 한번 나가보라고 권해주셔가지고 아, 네네. 이사장님의 권유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을 했군요. 권해주셔서 하게 네. 되었습니다. 제가 명현님 아까 듣기로는 이번에 이제 작품 전시된 거 전에 조금 언젠가 미리 오셔가지고 한번 전시회를 보셨다고요? 예, 이사장님하고 와서 네네. 얼마 전에 보고 갔어요. 어떠셨어요? 이번 전시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전 종이 유물과 또 지금 작가님들의 작품을 같이 콜라보해서 전시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명희님은 이렇게 전시된 작품도 쭉 둘러보시면서 먼저 와서 작품 네. 볼 때는 네, 설명을 못 듣고 우리끼리 그냥 다 보고 갔는데 네.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고 궁금한 점도 많고 그랬어요. 오늘 좀 해소가 근데 되셨습니까? 오늘은 네. 설명을 해주셔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명희님을 감동시킨 그 설명의 주인공은 최미옥 학예연구원이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인데요. 어디 계시죠?
네, 박수 좀. 네, 이번 전시 다 기획하시고 하신 분인데. 좋습니다. 그 선생님 이번에는 함지박을 내셨잖아요, 네. 그죠? 근데 다양한 작품들을 만드시고 계신 거죠? 네, 달항아리도 하고 여러 작품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색채가 잘 들어가 있습니까? 선생님 작품에 다양한 색깔들. 색깔들이? 제가 색지 공예도 하긴 했는데 네. 지호 공예를 하면서 네. 제일 난관에 부딪히는 게 다 그 겉의 표면, 마지막 마감하는 겉의 표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네. 보통들 보면은 오칠을 많이 하고 네. 또 제가 초반에 지호공예 김한수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스테인 물감을 썼기 때문에 아하. 그 제가 따로 혼자 작업하면서 느낀 거는 겉의 표현, 마지막 마무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에서 건너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해구 보면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새고칠도 손대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 제가 개인전을 작년에 11월 달에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개인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게 전승이고 전통 작품이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지호가. 그렇죠. 그거를 전시하면서 느낀 거는 오칠보다 새고칠보다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전에 오던 기름칠 네. 한지에다 기름칠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지우산이라든지 네. 조적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름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 겉에 마무리 작업을 기름칠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처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승이 있고 지호가 있고 지장이 있는데 우리 명희님은 지호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고 지호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호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 다니셨을 테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신문지 물에 불고 가지고 작업했잖아요. 저 탈바가지 만들고 그런 거 했었는데. 네, 탈바가지 만들고 네. 그런 거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네네. 제가 색지 공예를 하면서 이게 눈이 어두워지면은 색지 공예를 못 할 텐데 네. 한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찾아보니 지호 공예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걸 지호라고 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종이지자 죽호자를 써서 종이를 죽으로 만들어서 하는 작업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걸 지호 네. 작업이라고 예, 하는군요. 제가 선생님께 명희님께 궁금한 게 너무 많긴 한데요.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가지고 일단 다른 아니, 작가님께 질문. 나머지는 우리 조익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들같이 예뻐하시는 조욱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희님. 이번에 그 우리 조욱 작가님은요 지호 달 항아리를 제작해서 출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원재 명희님은 색감이 좀 다양하고 우리 조욱 작가님은 제가 듣기로는 눈부신 흰색, 백색의 어떤 미감을 추구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네. 선생님과 반대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우리 김원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호공예의 보통 일반적인 마감은 오칠 혹은 유칠을 많이 하는데요. 오칠과 유칠. 유칠이 뭐죠? 예, 유칠은 이제 말 그대로 기름칠입니다. 아, 기름칠. 네. 기름류, 기름칠. 예, 네네. 기름칠인데 네. 그 이번 지평 그 종이 봄날을 만나다 전시에서 이제 3부 지평의 확장 씬에서 일반적인 그 지호공예 색감이 들어간 지호공예보다 좀 더 한지하면 떠오르는 하얀색 혹은 미색의 작품들을 주로 셀렉을 해가지고 한 장면을 좀 연출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에 맞춰가지고 기존에도 계속 해왔었던 하얀 지호공예 작품을 이번에 전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좀 전에 전시를 이제 둘러보고 왔는데요. 짐작은 했습니다만은 너무 근사하더라고. 예전에 우리 종이 선조들이 만든 유물들이 아마 저기에 포스트잇으로 그 전시 소감 같은 걸 적어주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귀한 물건을 종이로 만들었었던 옛 선조의 지혜가 높음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고요. 갓집 이런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작품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조옥 작가님 작업실을 우리 전시 담당자들이 급습을 한 적이 있나 봐요. 근데 뵙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 조 작가님이 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하는 도록이나 소장품 이미지 이런 걸 또 작업하실 때 뭐 영감을 얻기도 하고 참고도 하시고 뭐 그렇다고 하면 맞습니까? 예,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요. 아하. 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997년에 그 발간을 했었던 한지 관련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지호공의 작품들 전승적인 차원에서 좀 많이 참고를 했었고, 이번 수장고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중에 제가 도록으로 수년 전에 봤었던 작품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국립민속박물관이랑 계속 어떤 인연과 협업과 이런 것들을 이어가실 확률이 높겠네요.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가님을 모실 텐데요. 너무 긴장이 돼요. 박대성 화백님을 모실 건데요. 제가 아까 이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걸 듣는데 우리 화백님이 맨 처음에 나 이렇게 저 바쁜 사람인데 청도에 지금 이제 경주에 계십니다만은 먼데 있는 사람 자꾸 왜 부르냐고 하도 우리 하계사님이 섭외하려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나중에 힘드셔가지고 뭐 호통도 치시고 뭐 그런 모양이시더라고요. 근데 대반전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이제 저희가 전시를 쭉 봤거든요. 정말 아이 같은 웃음으로 고맙다고, 오길 잘했다고, 보길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신 박대성 화백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 이제 종이 작품들이잖아요. 종이 유물들이고, 그런데 유독 돋보이는 우리 박대성 화백님의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습니다. 일단 화백님 그림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 그림이라 하는 게 소개하기 어렵고 보시면 느껴야 됩니다. 네. 각자 보는 느낌대로 하시면 되고, 효취죠, 선생님? 효치를 저 그린 지가 한 35년에서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종이를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그 한지의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조 시대부터 고려지 말고는 한지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 와서는, 최근이 아닙니다, 한 30년 전 와서는 중국과 교류가 돼서 중국의 그 그림 전문 종이가 있습니다. 옥판선지 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걸 주로 씁니다. 주로 쓰는데 원래 우리 종이가 너무 좋은데 그게 요즘 기술이 떨어지는지 없습니다. 예, 과학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종이에 관심이 많으냐면 그 우리 전리에 내려오는 유품이라서 그 발목이 다릅니다. 중국 종이가 좋다지만 우리는 제일 좋은 건 우리 종입니다. 그래서 첫째 제일 좋은 종이는 고려지. 예, 고려지가 뭐 세계 어떤 쪽이도 그걸 못 따라옵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 고지 옛날 종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네, 많이 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종이 저 소장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종이를 있는 것도 많지만 네.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이조 초기에 궁에서 쓰던 궁중용 아마 그런 서화지가 있습니다. 그건 보기조차도 어렵죠. 네네네. 어렵지만 전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제가 몰라서 여쭈는 건데요, 선생님. 그럼 마음에 드는 종이가 점점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뭐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 우리가 전통을 놓치버린 겁니다. 아하. 뭐 지금 종이 뜨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요새 와서는 그게 많이 그 본질을 이탈해가 있다. 그래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종류도 많고 한데 네. 저는 저 첫째 종이 가는 거는 저게 천년을 갑니다. 천년을. 천년이요? 예, 지천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네. 견에도 옛날에 그림을 그렸거든. 견 500 지천년 가는 말이 있는 거는 종이는 천년을 가고 그 비단의 그림을 그렸거든. 네네. 그건
500년 간다. 네. 안 빼고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종이 문화는 우리가 세계에서도 아마 그런 유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래 여행을 하다 보면 월남에도 우리와 비슷한 그 종이를 뜨더라고. 월남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대체 있는데 역시 우리께 좋아요. 예, 역시 그건, 우리께. 예, 네, 네, 뭐 네. 우리가 국수적인 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사계가 뚜렷하고 이 굉장히 우리가 무슨 그런 동식물이요 막습니다. 굉장히 맑은 맛을 가진다고. 물질이라 하는 거는 그 원천 물이 가장 중요하고 토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한다고 봅니다. 좋은 종이가 다시 좀 복원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보면 다른 이제 선생님들 작가님들의 작품은 손으로 종이를 만지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종이와 붓의 만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붓에 만나는 게 제일 예민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 그 먹이란 게 굉장히 부드럽게 갈려서 거기에서 먹이 붓이 딱 낙필이 됐을 때 그 효과란 건 굉장히, 그래서 아하. 좋은 벼루, 좋은 먹, 좋은 종이, 음. 그래서 그게 문방사보를 합니다. 네 가지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그 아까 제가 여러 번 그 선생님이 감탄하시는 거 봤거든요. 어? 저게 진짜 종이야? 이렇게 공예품 보시면서 여러 번 네, 놀라시더라고요. 놀라는 건 뭐 내가 네. 오늘 깜짝 놀란 거는 네네. 우리 공예품으로 생각 안 한 게 공예품으로 와가 있는데 그게 종인 줄 몰랐습니다. 예.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덧칠을 했더라고. 위에 뭐 다른 칠을 해서 네. 주칠도 하고 뭐 해서 속을 못 보니까 그래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공예가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걸 오늘 처음 꿈을 깼습니다. 예. 특별히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 있으셨습니까? 그 종이 보면 작품 중에? 그 하나를 집을 수 없지만은 네네.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거. 또 옷을 또 옆에 있는 이제 선생님은 현대 옷을 잘 만들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지승 작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지은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우선 네. 아까 그 지호처럼 지승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지를 이렇게 길게 잘라서 양손가락으로 그 한지를 꽈서 한지 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올을 가지고 외올이라 하고, 그 외올을 한 번 더 꼬는 것을 겹올이라고 하는데요. 외올은 이제 기물의 바깥에서 그 외형을 이루어주고, 겹올은 안에 심의 역할을 하면서 기물의 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이로 종이 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선생님 종이 네. 실의 두께가 제각각입니까 아니면은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작은 소품을 만든다 그러면 한 1mm 미만으로 해야 1mm 되고, 미만이요? 네네, 1mm 미만으로 해야 되고, 뭐 좀 대작을 하겠다 그러면 한 1.2에서 1.5cm 정도 되게끔 그 두께를 만들어야 돼요. 그 한지 실의 두께가 고르고 단단해야지 제가 원하는 형태의 기물을 좀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다 하죠. 아니 그러면은 그 실을 만들 때 어느 정도 길이를 어떻게 정해요? 한지의 그 장지가 아. 전체에 그게 있으면 네네. 이제 한지를 꼬면서 그 장지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결정이 되는데, 끝에를 다 꼬지 않고 살짝 1cm 정도 남겨놔요. 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엮어가면서 그거를 다시 잇습니다. 아 길게 소요가 되는 네, 이제 네. 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뭐 예를 들어 50cm면 50cm 아하. 이렇게 다 꽈놓고 나중에 그것에 맞는 이제 형태의 기물을 만들 때 50cm가 이제 한 번 돌아가서 두 번 돌아가거나 한 번 돌아가서 이렇게 끝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새로운 실로 끝을 이렇게 네네. 네, 어떤지 알아요? 여며준다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들은 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거든요.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만 이제 학업을 더 잘해가지고 이제 그만뒀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네. 이 손에 그 손바닥에 피가 나고 막 굳은 살이 배이고 막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뭐 그런 얘기 제가 얼핏 들은 거 너무 이게 힘들다고, 그 실 만들고 뭐 꼬고 이런 작업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요. 아, 제가 하는 일이어서 아, 그런 것 그렇군요. 같은데.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엄지와 검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양손, 예, 양손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 조금 어려운 게 이제 구청이나 이렇게 여권 지문 감식할 때 네네. 지문이 좀 잘 안 나와서 한 3-4번 정도 다시 찍는다던가 그럴 그냥 때는 일종의 있어요. 직업병이군요. 네네. 그러면 오. 저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담당자분이 그렇죠. 쟤는 범죄자인가 이러고. 네네. 근데 선생님 그 지승으로 어떤 기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지라는 것이 그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그 책을 보시는 분들이셨거든요. 뭐 양반님들이나 아니면 스님들이나. 그런데 그 책이 나중에 다 헐어서 글이 안 보이면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버리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1cm나 1.5cm나 해서 길게 자르신 거예요. 잘라서 꽈서 그거를 이제 밤새 엮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 방석도 만드시고 그걸로 이제 예전에는 요강도 만들었대요. 한지로 요강? 엮어서. 네. 요강이요? 그럼 그것도 뭘 그게- 칠을 하는 거겠죠? 그쵸. 그게 어. 이제 칠을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요강으로도 쓰시고. 와, 신기하다. 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가마를 타고 예전에는 이동을 하셨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가마를 탈 때 그게 가볍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용변을 볼 때 소리가 나질 않는다 해서 그 지승 요강을 많이 쓰셨대요. 가마 요강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군요. 네,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네요. 예. 신기합니다. 재활용도 하시면서 네. 또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네. 굉장히 이렇게 잘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의 이번에 전시에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작품은 시간의 축적?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 이제 제가 네. 저희가 지승공예를 배우는 분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그 한지 실을 손으로 꼬아야 된다는 공정이 한 번 더 들어가요. 그게 네네. 첫 번째 공정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 한지 실을 왜 기계로 해서 기계로 뽑지? 아, 그러네. 네네. 왜 굳이 손으로 하느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승공예의 백미라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손으로 꼬아서 한지 실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저는 최고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계화가 가능은 합니까? 기계가 가능은 한데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너무 네, 네. 너무 그 네. 쫀쫀하게 안 나오고 옆에서 우리 김원자 명희님께서 네, 아주 아시는 그 거죠? 고개를 가로지셨어요. 저런 무식한 질문을 하냐고. 그게 그리고 종이실을 기계로 뽑을 일이냐고. 그게 힘이 없어요. 네, 기계로 그러니까. 해버리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아, 그 그렇군요. 견고함을. 네. 그런 사람의 손으로 하는 그 개개인의 어떤 느낌이 다 있어요. 아, 그게 똑같은 걸 꼬더라도. 그게 이번 작품의 네. 어떤 이름과 그러면서 내용에 그 연계가 시간의 되는군요. 축척이라는 것은 네.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의 손으로 해야 되는 지승공예의 그 과정에서 외올과 겹올 그리고 역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작품 하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축척해야만 하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거를 어떤 형태를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작가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작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또 시간의 축적이라고 맞아요. 지었어요. 선생님 저도 어디 북토크 가서 제 책 가지고 토크할 때 그 얘기를 진짜 해요. 작가의 이 고통을 알아달라. 네. 작가의 이 시간을 좀 알아달라. 네. 이거 엄청 얘기를 해요. 네. 그래도 뭐 책은 잘 안 팔리긴 합니다만은 그 차마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저런 이런 걸 너무 이런 걸까지 물어봐긴 좀 그래서 여러분들 안 물어볼 법한 얘기는 제가 다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신해서 네. 전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면 지승, 지호, 지장 이렇게 영역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옆에 이제 우리 명희님은 지호 쪽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서로의 경계가 뭐 콜라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지승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호 작업도 좀 하신다고 이렇게 뭐 넘나들기도 합니까?
그건 아니군요. 저는 못 넘나들고요. 실력이 안 돼서. 하긴 다- 그거 아마 하나만 해도 너무 우리 선생님 명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마이크. 저희 지호 쪽은 제가 네. 지승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선생님 지문 찍혀요. 근데 제가 필요한 작품에 지승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꽈서 씁니다. 제가 2008년도에 조족등으로 원자인지 대한민국 대전에서 대상을 탔는데 아하. 그때 그 조족등 하나를 지승으로 꽈가지고 꾸몄어요. 겉에를. 옛날에 이렇게 발 아래를 비추는 등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오칠만 해는 것보다 이거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한지를 가지고 꾸며볼까 생각하니까 지승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날부터 꽈어요. 그날 잘 꽈졌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잘 안 까지더라고요. 안 까지겠지. 근데 이제 그죠?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거는 다 꽈서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승줄로 만들어 가지고 조족등 2개 세트를 냈는데 하나는 다 네. 무늬 놓는 거를 네네네. 지승줄로 했어요. 어머, 우리 잠깐만 조이 그래가지고 작가님도 대상 탔어요. 명희님 같은 저런 경험이 박수. 우리 조이 작가님도 지금 명희님 같은 저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지공예 입문을 전지공예, 색지공예로 시작을 했고요. 아하. 지금 수장실에도 전시돼 있는 색실험 작품을 좀 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아버지가 지호공예 작가이시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호공예 이번 전시되어 있는 지호공예 작품은 단순한 오브제로 이렇게 뭐 전시를 하게 됐는데 실제 지호공예 위에 들어가는 문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칠이라든지 좀 여러 한지공예 안에 이제 뭐 전지, 지승, 지호 나눠져 있지만 그 안에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좀 가미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좀 작품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조이 작가님 작품 이야기를 안 했구나. 이번에 그 선보이는 작품이 지호 달 항아리? 예, 지호 달 항아리하고 네. 종이 기러기 그리고 맞아. 지장 호족반 네. 이렇게 작품들을 네. 전시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떤 작품 설명? 종이 기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통 혼례용에 사용했었던 기러기가 종이로도 만들어진 유물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지승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고 지호로도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는데 그 보통 전통 작품들은 혼례용으로 쓰는 건 아무래도 좀 화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색이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전시를 한 종이 기러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채색이 없이 좀 여백의 미를 좀 강조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뭐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하면 올해 내에 제가 73년생이거든요. 소띠 51살인데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그 작가님 작품 같은 건 좀 이렇게 구입. 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작가님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전통 혼례 할 때 아무래도 네. 기러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 뭐 작가님 한번 연락 주시면은 네네. 제가 맞춤형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네, 뭐 잘 될라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진윤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예전에도 국립민속박물관 쓰레기 사용 설명서 전시 당시에도 패션쇼로 함께 하셨다고 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열리는 K 패션이라는 특별전에도 작품이 전시되고 있답니다. 일단 우리 이 선생님 이번 전시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랑 소감 이런 걸 좀 묻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작가는 아니고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섬유 소재를 가지고 옷을 저는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네. 그런데 그 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과거에 제가 그 원주 한지문화원에서 오사카에서 그 원주의 한지를 알리는 그런 패션쇼에 제안을 받고 제가 그때 만든 작품이 민속박물관에서 이렇게 원주 한지문화원에 그 빌려서 여기 전시가 된 건데 일단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지가 우리 옷을 만들었을 때 이걸 과연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실용적인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동적으로 이게 사람이 옷을 입으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한지는 결국 다 찢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안 찢어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옷을 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단은 한지 중에서 저는 한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주 한지문화원에서 한지가 있는 대로 제가 다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한지를 받고 나서 가장 두꺼운 소재가 뭔가, 그러면서도 이게 수축이 돼서 주름이 가 있으면 좀 더 도톰한 이런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소재를 가지고 옷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한지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저는 디자이너로서 어떤 다른 소재와 믹스앤 매치를 시켜서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었고, 거기에다가 거기 그 이사장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한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입지 못하지만 단 하루는 그래도 잘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한지로 웨딩드레스를 만들면 그래도 웨딩드레스 세레머니는 단 하루에 그냥 한 벌만 입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이너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네. 결혼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연락을 종이 네네. 그 멋있네. 종이 웨딩 드레스. 예. 근데 그건 굉장히 품이 많이 갈 것 같네. 그 왠지.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웨딩 드레스를 더 많이, 사실이 지금 여기 두 벌이 놓여져 있는 거는 이렇게 여기 그 전시의 특성상 흰색 옷이 필요하고 또 약간 좀 작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선택한 건데 사실은 웨딩 드레스가 저는 훨씬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끊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지와 실크가 이렇게 같이 짜여진 소재를 원주 한지에서 제작을 해주셨고, 그 소재는 정말로 실제 입어도 무방할 정도로 참 좋았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옷처럼. 네네.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 지금 전시되어 있는 옷은 테일러드 자켓. 우리가 남자들이 가장 실용적으로 입는 그 양복 재킷 있잖아요. 테일러드 자켓을 제작을 했는데 테일러드 자켓이야말로 가장 기능적인 옷인데, 그렇다면 안감을 넣어야 되는데 안감을 뭘로 넣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한지와 실크가 짜여진 것을 안감으로 사용해서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움직였을 때 이렇게 활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타이트하게 제작하기보다는 이 패턴을 조금 넉넉하게 제작해서 그 넉넉한 거가 디자인처럼 이게 오버사이즈가 될 수 있게끔 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아니 근데 그럼 선생님, 이게 종이를 어떤 바탕으로 만드는 옷은 그럼 장점은 뭐예요? 예를 들면 쉽게 장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구나. 그 얼굴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옷을 만들면 종이를 이용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설계도 패턴을 만들 때만 종이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근데 사실은 종이로 만드는 게 옷이 훨씬 더 어려웠던 게, 이렇게 우리가 봉제를 하게 되면 이게 바늘 구멍이 이렇게 스티치가 이렇게 되잖아요. 봉제. 그러면 그게 구멍이 뜯어서 다 뚫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땀수를 훨씬 더 넓게 해서 이렇게 접고, 그리고 또 안에 이제 한 겹도 이렇게 테이핑을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에 원단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공이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색깔은 어떻게 해요? 색상은 사실은 정말 저는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게
그냥 저는 사실 요구하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원주가 이제 한지를 아, 전문적으로 그 하는 곳이었기 작업만. 때문에 네네네. 제가 그냥 쪼개물 해달라면 쪼개물 해주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염색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먹물로 염색한 드레스도 있고 쪼개물 한 드레스도 있고 참 다양하게. 먹물로 염색한 네네네. 드레스가 있다고요? 네네. 먹물로 염색을 직접 해서 주셨는데 또 이렇게 저는 항상 패션쇼를 할 때마다 여러 작가들과 코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유명한 동양화가 선생님께서 또 그림을 그려주시기도 했고. 아, 여기 보니까 그 퀼트 작가님하고도 콜라보를 네네. 하셨어요? 이번에 전시한 거와 이렇게 제가 원래 이 전시를 하기 전에 제가 클리브랜드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데 거기에 원래 제가 오사카에서 쇼할 때는 그 드레스를 만들고 나서 장식적인 거를 우리 한국적인 이미지를 장식을 정말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거를 장인을 만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색의 순백의 아름다움만 묘사하자고 했었는데 네. 근데 우연히 또 이렇게 저기 오늘 오셨는데 저기 장미경 선생님의 퀼트 작품을 보고 아, 여기 오셨어요? 예, 저기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네. 아, 네. 아, 선생님 오신 줄을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셔서 지금 현재 지금 작품 전시되어 있는 소나무와 이렇게 한옥 그 퀼트 자수를 직접 해주신 거예요. 아, 안에 있는 거 지금? 네네네네. 아까 우리 박대성 화백님이 네, 맞아요. 제일 경탄에 맞지 않았던 네네네. 그 잠깐 기억을 못 하셨던 네네. 그거요? 네네. 그 종이 치마에 그죠? 그 아, 네네네. 소나무 자수 네네. 그 선생님 작품이에요? 네, 그 아래 스커트가 입혀진 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위 아래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위에 있는 약간 재킷의 안감을 아래쪽 하의에 자수가 놓여져 있는 그 실크와 한지와 짜진 거를 위에는 안감으로 놓고 아래쪽에 스커트를 실크하고 한지로 짜여진 걸로 이렇게 매칭을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밑에 이제 자수로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죠. 그렇구나. 네네. 우리 그 이 선생님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꼭 종이가 아니더라도. 예, 뭐 저는 종이에 대해서 저 패션 디자이너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은 한지가 웨딩 드레스만큼은 한지로 만들었을 때 참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다른 선생님의 작품을 보니까 이렇게 니팅을 해서 만든 작품도 보면서 저런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의 한지를 가지고 웨딩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는다면 우리 전통 혼례와 더불어서 우리 그 웨딩 드레스를 한지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실 때 한지 웨딩 드레스를 입어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당연히 공적인 일로 왔는데요. 가장 네. 사적인 만족도가 높은 오늘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사실은 저희 간담회 때도 우리 이 선생님이 제일 대화를 주도하셨는데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시 이제 관람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아까 왜냐면 저는 이제 그림을 생산하신 화백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으나 해석은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 그림 보고 아까 효취 네네. 뭐 어떤 느낌 혹시 받으신 거 있었어요? 그림이 어떻다 뭐 좀. 저는 일단 저는 그 선생님의 그림을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전시하고 있는 것과 맥락이 함께 하고 있는 그림인가를 저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그 수묵화의 작업이 우리가 지금 한지로 표현해야 될 얘기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처음에 걸려 있는 작품으로서 전 제일 처음 봤을 때 맞아, 제일 입구에 좋았던 있잖아, 것- 입구에 있잖아요. 네, 그게 전체 전시의 이미지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박 선생님 좋아하시겠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본 김에 다른 작가님들에게도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 명희님부터 앞으로 어떤 작업을 계속 좀 해보고 싶으세요? 계획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제가 지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조 작가님 힘들어가지고 아, 도중에 다 포기를 해요. 조 작가님 힘들까봐 못 물려주겠다. 저도 지금 이거 6손가락이 네. 관절이 다 아파요. 아이고야. 그러시겠지. 그러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오래 하면 관절이 아픈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1년만 해고는 안 하려고들 그래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래도 제자가 되려면 몇 년 배워야 되는데 넌 내가 키워줄게 계속 해라 그래도 손가락에 1년 하고 벌써 병이 났어요. 관절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둬요. 그러니까는 오래 한 사람이 없으니까, 오래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전승인데 이어져 나가지를 못될 것 같아서 아주 걱정이에요. 선생님, 제가 외람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솔직히 그게 육체 노동의 고단함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그만두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뭐 미래, 쉽게 말해서 이걸로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정말 중명차대한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만두기도 하고 뭐 그런 예. 거겠죠.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런 예. 거겠죠. 그렇죠. 지호공예가 팔린다 해도 맨날 네. 팔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안 배우려고 해서 어떡해. 강제로 막 배우게 하니까 저처럼 지호에 미쳐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사람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선생님, 그 그래가지고 손가락 걱정이에요. 마디마디가 유독 아픈 건 이게 그 종이를 죽처럼 막 이렇게 그리고 붙이잖아요. 붙이고 하니까 붙이는데 그런 작업 때문에 죽 마디마디가 만드는 것까지는 쑤시는구나. 괜찮아요. 네. 그런데 붙이는 거에 손가락이 망가진 것 같아요. 뭐에 지호에 왜 어떤 점에 그렇게 미치셨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기물에서 롤링 작업해서 하기도 하는데 네. 기물에 붙여서 떼어내가지고 이제 합쳐가지고 틀어지지 말라고 배도 붙이고 네.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붙이는 작업에서 손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작품 나왔을 때 보람과 희열과 그런 걸 느끼시는 거죠. 힘은 들어도 또 힘은 다 들어도. 해놓고 보면은 희열을 느끼죠. 그리고 더군다나 전성공예 대전에서 상도 타고 이러면 그렇지. 아 내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계통의 길을 걷고 계시는 조 작가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전통을 전승하는 데 관련해 가지고 가장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울러서 제 작품만의 정체성을 좀 더 확고하게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그 전통을 그 전승한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들었던 생각은 분명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작품들은 또 후대의 전통으로 인정을 받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괴리감이 있었다 생각했는데 현재 당대에 대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전달하는 것도 전통의 소명이라는 생각에 조금 기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통을 전승하는 데 좀 더 염두에 두되 저만의 스타일을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신 작가님은 어떠세요? 앞으로? 저는 이제 전통적인 지승공예 기법으로 작품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현대 쪽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좀 저 안에 있는 내면을 좀 표현을 하되 전통적인 지승공예 기법으로 현대적인 작품을 하면서 좀 없는 길을 좀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의 축적 같은 경우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승공예로 그러니까 그걸 조각을 해서 얼굴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가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연하는 분이 그 가면을 쓰고 조명 앞에서 뭐 이렇게 연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그 표정이 또 바뀌거든요. 공연하는 사람에 따라서 네. 그렇게 좀 현대적으로 물론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의 색을 찾는 것도 하고 현대적인 쪽으로 좀 더 풀어가는 거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작가님 그러니까는 지승 작업을 통한 실용적인 어떤 작품이라기보다는 네. 좀 예술 작품. 저는 예술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죠. 네. 그래도 뭐 생계는 작품을 팔아서는 안 되고요. 교육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네. 네. 하지만
언젠가는 현대 작가로 네. 작품을 딱 네. 팔아서 네. 네, 아, 이게 언젠가 또 한번 좀 뭐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네 그 저 같은 이제 오늘 종이 전시잖아요. 네네 저 같은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통 종이밥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가끔 하거든요. 저희도 좀 참담한 상황이랍니다만은 그 저에게는 이제 제 단행본이 작품이잖아요. 그 팔아서는 이제 생계의 일할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저도 저랑 너무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네네. 똑같아요. 네. 제가 선생님들 같은 반열에는 못 올랐습니다만은 네, 아니. 저도 어디 강연 다니고 라디오 나가고 뭐 사회 보고 이래서 사실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무 사실은 네. 뭐 결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동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아까 신 작가님이랑 스승님이 제일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전시 이렇게 관람하시는데 네. 그만큼 본인 작품도 물론 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전시 보시면서 뭐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네. 특히 저는 너무 뭐 아니 우리나라 예전 디자인이 뭐 빼어나다는 거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진짜 눈 뜨고 가게 되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작가님은? 일단은 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네. 하찮은 저의 작품을 무슨 말씀을 박수 주세요. 하찮 무슨 그런 말씀을. 네. 이게 전시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또 오늘 와서 보니까 이런 예술 작품들, 오래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유물 안에서 제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는 걸 보고 사실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말 박물관님께 감사드리고 네. 저는 제가 이제 현대 쪽으로 작품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은 제가 손을 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전통에서 어떤 형태감이라던가 미감이 그걸 보고서 제가 배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의 축적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모양이 현대 작품이지만 평반이나 합 같은 거는 조선시대의 형태미에서 보고서 제가 이제 그걸 조각을 해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 저는 조선시대의 그 형태미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뭐 고려시대나 그런 그 공예 작품의 형태미를 사랑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게 조선시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간결한 미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네. 섹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의 그 전통 작품을 보면 될 수 있으면은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리고 깔끔하게. 아니 뭐 다들 아시는 표현도 있잖아요. 칼은 짧을수록 위험하고 디자인은 단순할수록 치명적이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저 동감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더 가늘고 견고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꼬아서 엮어지는 그런 디테일은 또 더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원래 대본에 없는데요. 사실 뭐 전 대본을 잘 원래 안 보긴 하십니다만 그래도 우리 스승님 여기 오셨으니까 네. 나는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우리 네. 왜냐면 얼마나 같이 그럼 이렇게 수학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신 작가님이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저 외 증조부님이 이제 그 충남무용문화재 그 지승장이셨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제자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조은실 스승님이 예. 보시기에 제자 우리 신 작가님은 어떤 제자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스승은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은 규율 안에서 네. 그래서 요거를 해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죠. 엄한 예. 스승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이든 만들어봐라. 아, 죄송하지만 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예예. 네네. 실제 그 스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사실이고요. 예, 예. 아, 막지 않고 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막으셔도 제가 막 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제자였습니다. 아 그래서 아, 자유롭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현대적인 그런 네. 것들을 이어갈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의상 쪽이든 그다음에 얼굴이나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것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승공예의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이제 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형태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형태하고 중국의 형태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뭐에 대한 형태미요? 그 우리나라 고유의 형태미. 아, 예, 네, 예. 네, 네. 지금 이제 민속박물관에 있는 이 형태미가 네. 단순하면서도 정말이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것들 이어져 왔을 때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형태미가 단아하면서도 이게 그 중국이나 일본이랑 다르게 그 선이 있어요. 아하. 고유의 선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지승공에 그 있는 그 좀 약간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것보다 좀 달리 더 정교하게 섬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전시 소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자 때문에 네네. 초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네. 이 종이의 그 영역이 이제 그 세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속박물관에서 다양한 우리나라 종이를 활용한 이런 작품 이렇게 전시를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우리 이제 공예인들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발. 그렇죠. 예, 예. 제발.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이 자리가 영광스럽고요.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이제 질문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가까이나 또는 뭐 멀리나 계획하고 계신 거나 앞으로 좀 이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남은 생을 조금 정신 차리가 제대로 하고 가야죠.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와서 상당히 참 좋았던 시간을 보내는 거는 우리 옛 선조 어른들이 만들어 두고 가신 이 유물이야말로 거기에 보면 진정성도 있고 조형성도 있고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정말 참 다시 이것을 우리가 현대 우리 이 사회 젊은 그런 우리 후손들이 그걸 다시 한번 일으켰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는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저한테 뭐 물어보셔도 돼요. 여행 작가인데 요즘 여행 가기 어디 좋아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아니면 우리 마이크를 퀼트 작가님께 잠깐만 드리실래요? 네네네. 제가 좀 짓궂죠? 네. 그냥 또 너무 멋있는 작품을 함께 하셨으니까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께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네. 끝나고는 뭐 먹자 이렇게 얘기를 던지셔도 괜찮고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하시면 돼요. 저기 이준현 선생님과는 협업을 한 지 이제 한 3년 좀 넘었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제 남편 이외에 가장 자주 만나는 남자분이십니다. 행복하셔. 네, 네, 그럼요. 그렇죠. 아니, 그 뜻이 너무 잘 네. 맞고요. 너무 중요하죠. 예, 네. 진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말씀하시면 제가 늘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네. 그 아이디어가 어쩌면 그렇게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과거에 해왔던 한 30여 년 퀼트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 관점들을 이렇게
이렇게 집어주시고 그쪽으로 제가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으시군요. 아 그럼요. 아이디어가 너무 풍부하셔서 네네. 네. 제가 정말 만날 때마다 깜짝 놀라고 때로는 네. 너무 많이 깨지기도 하고 그럴 네. 때마다 제가 좋은 깨짐, 즐거운 깨짐인 거겠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제가 지금 한 작품 극히 일부지만 네. 그게 여기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어서 너무 저 멋있었어요. 너무 네. 영광이고요. 선생님 진짜 멋있었어요. 네, 네, 다 그거- 놀랐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네. 그거를 시도해주신 진윤 쌤이 우선 감사하지만 네. 콜렉트해주신 최미옥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박대성 화백님이 가장 큰 네. 비명 같은 탄성을 지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대선 선생님. 종이요?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또 혹시 네네 남자분. 네, 그래서 지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네. 저는 지호라는 걸 이제 여기 전시를 보면서 처음 들었는데 다른 한지 작품과는 다르게 질감이나 색감이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지 얼핏 보면 한지라는 느낌도 이제 들지가 않던데 혹시 이렇게 맞죠. 색깔을 입히는 혹시 의미나 방식 같은 게 따로 있으셔서 특별한 그런 의미를 함축해서 색깔을 넣고 하시는 건지. 성함이 다시 한번 이진하입니다. 이진하. 예. 아 진하 씨가 사회를 봤었어야 돼. 말을 너무 잘하네. 아주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 명희님께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떤 질문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호를 배우고 싶다는 얘기신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제자 찾는 거에만 골몰이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너 하나만 들려요. 걸려봐라 이거야 지금. 너 하나만. 선생님 저 제자가 그건 나중에 좀 찾으시고 그건 아니고 질문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만. 혹시 네. 이제 지호에 이제 색깔 넣거나 하실 때 특별한 이제 의미 같은 거를 함축해서 넣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 넣으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겉에 완성하는 색깔 부분을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많이 답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그게 옛날에 스텐 물감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기름을 많이 칠했다고도, 기름칠을 해서 그릇에도 기름칠을 해서 썼다고 들었거든요. 함지박 같은 것도 기름칠을 해서 물이 안 새게 해서 썼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제 마음대로 기름칠로. 아 들으셨죠? 대답은 제가 내 맘대로. 9월 6일 날 개강하는데 오실래요? 내가 보기에 진아 씨는 이제 원주를 무지하게 자주 가야 될 것 같은. 선생님 원주에 지금 계시는 거죠? 원주에. 네, 원주서 원주. 합니다. 원주에 10월 하순쯤인가 만두 축제가 열리거든요. 제가 아니, 어. 9월 23, 그러니까 그때도 26일, 26일. 그치, 그때도 가고 10월에도 가고. 9월 26일 날 네. 한지문화제 하면서 공모대전도 전시해 보실 수 있고 그래요. 선생님 한지 패션쇼도 합니다. 좋은 결실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시면 슬슬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저기 많은 관람객들이 붙여놓은 메모 중에 하나에 이런 글귀가 있었답니다. 종이의 느낌이 보드르르 하기도 하고 뭔가 구수하기도 하고 종이가 되기까지 고생한 너의 느낌은 참으로 무르익은 인생 같구나 라고 이렇게 누가 메모를 하신 모양입니다. 자, 이 메모처럼 종이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이 봄날을 만나다의 연계 전시 토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작가 선생님들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전시는 9월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국립민속박물관 아까 박대선 선생님 그러셨어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유튜브 가봐 많이 있어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SNS 홍보 시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 국립민속박물관 이 파주 수장고에 대해서 또 이번 전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행 작가 노중훈이 조금 숟가락 하나 얹은 종이 봄날을 만나다의 전시 연계 갤러리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